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9학년도 5월 고등학교 3학년 경기도 학업성취도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피셔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류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어서 수영장이 딸린 저택에 살고 있었지요. 피셔는 외국에서 이민 온 한 사람을 수영장 청소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피셔는 점점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청소부의 모국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자신에게 자녀가 있었지만 청소년의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해 대학까지 진학시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피셔는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자기 나라의 목사나 신부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 청소년에게 부탁을 했지요. 피셔는 그 청소년이 과거에 성직자였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체면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피셔는 그 청소년의 한결같은 성실성에 감동한 나머지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집안 경사에 청소부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얘야, 최근에 공중전화 사용해 본 적 있니? 네,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서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요? 통화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니? 어차피 남은 돈으로 통화할 수도 없고 돌려받을 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죠 뭐. 그래. 그럼 그 돈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남기면 꽤 큰 돈이 되겠는데요? 그래, 맞아. 그렇게 고객의 돈이지만 사용할 수도 없고 돌려받을 수도 없는 돈을 낙전이라고 하는데 고객의 마일리지나 쿠폰, 상품권 등에서도 생길 수 있지. 근데 이런 낙전 수입이 공중전화의 경우는 한 해에 10억 원이나 된단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죠?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데 쓰거나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기도 하지. 그리고 초등학교 컴퓨터 지원 사업과 같은 공익 사업에 쓰기도 하고 말이야. 제 생각에 낙전은 고객의 돈인데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그 돈을 모두 복지사업에 쓴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화를 하고 나서는 기부 차원에서 일부러 낙전을 만들기도 하지. 참 좋은 방법이네요. 아빠, 이런 낙전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 낙전이 생기죠?
3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한글을 활용하여 세계 언어의 발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판은 31개의 한글 문자와 21개의 음성 기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이 자판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우선 여러분, 칠판에 있는 가구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세요. 가구. 기역이 2번 발음되죠. 이때 첫 번째 기역은 무성음으로 발음되고 두 번째 기역은 유성음으로 발음됩니다. 기역이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두 번째 기역과 같이 아와 우와 같은 모음 사이나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자음과 모음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음을 한국어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구별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음을 나타내는 글쎄가 통합 자판에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판에 글쎄를 추가하다 보면 기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성음들을 나타내는 글쎄가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판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한글을 활용한 통합 자판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칠판을 보세요.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기역의 발음 기호를 이 자판으로 생성하려면 기역을 친 다음 세모 모양처럼 생긴 유성음 기능키를 한 번 더 쳐서 기역의 유성음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성음들을 표기할 때 매번 통합 자판에 글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유성음 기능키만 추가함으로써 모든 유성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기호를 생성하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중 하나인 가획의 원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 감기를 한번 입력해 보시겠어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환경 문제를 연구하시는 박 교수님을 모시고 논의 가치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논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경남 창원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약 160여 개국 2천여 명의 환경보호자, 생태 연구가 등이 모여 의미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바로 물이 늘 괴어있는 논인 문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내용이었지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논의 상황이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논 중 90%가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논들도 상당수가 마른 논으로 바뀌고 있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매년 무려 여의도 면적의 37배나 되는 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른 논은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생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문논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네, 문논은 얕은 저수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벼의 생장을 돕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며 많은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가 자라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기능도 합니다. 게다가 논에 고인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주며 여름철 폭염이 내리쬐을 때는 논물이 증발되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냉방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네, 문온의 기능이 참 많군요. 그럼 문온에 또 다른 가치는 없나요? 아, 그럼요. 또 있지요. 논을 보존하자고 하면 흔히 환경 보호를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논의 저수량은 약 32억 톤이나 되고 이건 다목적댐 20개의 저수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논은 한여름 장마나 집중호우 때 효과적인 홍수 조절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를 댐 건설 비용으로 환산하면 44조 3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한 비에도 토사 유출이 거의 없어 토양 유실 방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문호는 정말 무한한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네요.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